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사소송의 기초, 형사소송의 의, 법원, 그리고 형사소송의 구조와 이념에 대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수사 파트로 들어가서 수사의 기본 이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그래서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뭐 이렇게 강의가 나가고, 그다음에 수사의 종결까지 나가면 우선 수사 파트는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 중에 교재로 주로 강의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은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한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의사불벌죄, 수사의 단서 중에 고소고발 인지, 변사체 검시, 풍설, 진정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친고죄 보면 친고죄와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나뉘는데 화면을 크게 해볼까요? 네, 화면을 크게 해서 여기 보면 통상 반의사 불벌죄 하면은 폭행 협박 이걸 260, 283조 이렇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축파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치상, 교특법도 하위가 돼서 3조 2항 12개조 위반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 검사가 됐을 때는 8개조가 위반이 있는데 지금 12개조로 됐습니다. 12개 위반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또 단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경우, 물피 사건이라고 하죠. 네. 수표를 해소한 경우 부수법, 부정수표단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까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전병행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처죠. 절대적 친고죄를 하고 친족 간의 범죄는 친족 상도례가 있죠. 이런 것들 형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고죄, 이 친고죄에 있어서 이제 고소는 소송 조건인데 이 적법한 고소의 흥결로 소송 조건이 흥결되는 경우로는 이제 고소가 없는 경우 또는 고소가 있더라도 부적법한 고소에 이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고소의 초안이 허용될 것이냐 뭐 된다 안 된다 절충성이 있는데 뭐안 된다는 것이죠.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고소의 초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친고죄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친고죄로 된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초안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일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형법 139조는 인권옹호, 직무방해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본 형사법을 찾아보니까 이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징계 또는 파면을 소출할 수 있다. 징계 또는 파면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과연 이제 수사 협조가 뭐 검정 간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일본 형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형사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피의자가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다. 이게 원래 증거법 에비던스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다. 뭐 이렇게 해서 헌재 결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 제대로 논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무죄 추정이 되니까 피의자 피고인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그런 대원칙에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도출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 도출된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속재판이야 뭐 당연히 보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부속재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 접견교통권, 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이렇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해서 beyond reasonable doubt이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가중 사유가 있거나 감정 사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정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예단을 배제해야 된다. 뭐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있다.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욕 고문을 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바란다. 공지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죄 추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뭐 인정돼야 된다. 대원칙이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재심 유죄 확정됐는데 안 된다. 이거 이게 재심이라는 것이 재심 개시 결정이 있은 다음에는 무죄 추정이 된다.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데 재심 개시 결정 이상현 교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견해가 나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권 보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제 처분이라는 것은 뭐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이다. 그래서 이제 강제 처분과 강제 처분 법정주의에 의해서 강제 처분은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는데 사법적용이 있어서 강제력이 굉장히 불가피하죠. 불가피한데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또는 신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 인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세한 우리나라 헌법에 상세한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권이 침해되었던 뭐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의하는데 이게 임수와 강제수사라는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리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니까 일본의 계명을 따져보니까 임의수사에서의 유형의 생사는 강제수단, 즉 개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신체, 주거, 재산 등의 제약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수사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 수단, 강제수단이죠. 강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성, 긴급성 등도 고려한 후에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상당하다고 이용되는 데에서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나누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제들한테 형식절, 실질설, 형식설, 실질설, 적법절차설, 기본권설 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영역에는 임의동행, 우리나라 임의동행은 형소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옛날에 보호실유치 이거 이제 문제가 많아서 결국 체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승낙을 한 경우는 될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는 증언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통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마취를 해서 사람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뭐 법이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사진 촬영은 통상 강제수사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구별설은 퍼블릭 로드 그러니까 공도 뭐 공개된 장소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도에 나온 것은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데 옛날에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뭐 사진 촬영을 영상 자료를 많이 촬영하고 했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 강제수사설이 다수설인데 실제로 뭐 교통 통제를 위해서 CCTV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필요한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제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뭐 검증을 유추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경우는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판례는 예외 인정설이다. 이런 것이고요. 통일법상의 통신비밀법상의 감청은 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좌도 계좌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거 당연히 간통 증거 확인한다고 쌍둥이 핸드폰 같은 거 만들었다가 처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 따라서 수사에 관하여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할 수 있다. 임의 수사고 다만 강제 처분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하나며 필요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예, 강제 수사 법정주의를 199조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법 시위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가 체증활동 규칙 위헌 확인에 대해서 합헌이 났습니다. 4대5로 요 헌재 결정에서 4대5로 났는데 이게 뭐 의견이 나뉜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 촬영을 강제 수사로 볼 것이냐, 예외 인정하는 것을 볼 것이냐. 그럼 요 헌재 결정은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4대5로 합헌이 결정이 났습니다. 영장주의. 이게 영장주의라는 것이 이 영장주의라는 것의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제도라는 것이 영미에서 발달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군정법령 176조에 의해서 도입된 다음에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검사가 두 번 나옵니다. 12조와 16조, 주어의 자유가 16조 두 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영장 신청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꼭 청구해야 되느냐, 뭐 사경이 체포영장 청구하면 안 되느냐, 안될 건 없죠. 하지만 이제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개헌이 되면 혹시 빠질 수도 있는데 뭐 현행 헌법의 규정, 헌법 제정 권자의 결단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 신청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의 필터론이다라고 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가 한 번 더 걸른다. 그러니까 이중 필터론이다. 이렇게 하고 사경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러면 검사 직접 수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중 필터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검사 수사 총량을 제한하고 그 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제도 탄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시켜 버렸죠. 검찰 간 협조 관계, 협조 관계야 뭐 지휘 복종 관계가 아니라 협조 관계다. 지휘라는 그 말이 프리랜 독일어의 뭐 지휘하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유래된 것인데 지휘가 아니고 다른 말 어떤 말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뭐 요청한다, ask, 요구한다, demand, request, 뭐 그런 어휘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지휘권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헌법에 이제 법관이 재헌헌법에 건국헌법이라고 하는 48년법에 영장주의가 들어갔고 62년 헌법에 검사의 신청 72년
30 때고 40 유신헌법 때 얘는 요구에 의해서 신청 80년 50 때는 신청 그죠? 87년 현행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이 적법한 절차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12조에도 1항에도 있는데 영장제도는 군정법령 176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장주의 적용 범위가 이게 어디냐라고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통상체포, 체포제도는 유치장 보호 제가 옛날에 여주에 가니까 여주에 대형 감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주 교도소가 생겼지만 경찰서 유치장 이런 데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간편한 인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의동행, 유치일 보호. 그 전에 유치실에 사람을 인치해 놓았죠. 놓고 안 보내주니까 통체포제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 2 들어왔고 사본의 교부 이게 22년 2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영장을 구속영장 집행할 때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하고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긴급 없을 때는 긴급 집행을 할 수 있죠. 긴급 집행할 수 있고 사본을 집행해야 된다. 영장 긴급 체포가 된다. 그럼 체포를 한 다음에는 체포를 가족들에 통지해주고 구속부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적부심을 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긴급체포는 사용무기 3년 이상입니다. 이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장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하로 법정형이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폭행, 도박, 명예훼손, 모욕,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은 법정형이 3년이 안 됩니다. 3년 이상이니까 3년 이상이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끔 긴급체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불어 즉시 석방해줘야 됩니다. 경찰에서 검사한테 팩스가 옵니다. 그러면 죄명을 보고 과연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진 출석한 경우에 자진 출석한 경우 이때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다 말씀드렸고요. 준현행 범인에 대한 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호창대하라고 돼 있었는데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밖에 목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될 만한 또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그래서 불신검문하다가 다시 누구시오? 그러니까 막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준현행 범인으로 따라가서 잡겠다는 건데 이게 좀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관련성이 좀 희박하다. 희박하다. 그렇죠? 일반인도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다음에 즉시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인도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현행 범인을 또 사인이 체포했다가 체포했다가 석방 시켜버리면 안 되죠. 인도해야 되고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고지를 한다. 그리고 대인적 강제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포와 구속인데 사실 구속이 더 중요한 거죠. 체포는 48시간 이내 단기간 내에 체포는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렇게 있고요. 구속이 가장 중요하다. 구속의 사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취소. 자, 여기까지 하고, 네, 구속 체포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접견교통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체포 구속 적부심, 통상적으로 보석,
보석이 가장 중요하죠. 구속된 피고인을 보는 것은 보석이 있다. 보석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제 헌법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된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자, 여기까지 강의하는 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메모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도 규정된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